세계 문학 필독서 50. 데미안 헤르만 헤세.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한 소년의 성장통. 헤르만 헤세. 1877년 독일 비르텐베르크의 작은 도시 칼프에서 목사인 아버지와 신학계 집안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라틴어 학교와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강압적인 학교 분위기에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서점 직원과 시계 공장 직원을 전전하며 문학의 꿈을 키워나갔다. 1898년 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인정을 받으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문학적 지위도 확고해졌지만 동양에 대한 호기심, 제1차 세계대전, 전쟁의 잔혹함, 아내의 정신병 등으로 나를 찾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내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46년 유리알 유이로 노벨문학상과 괴테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1962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조금은 다른 성장 이야기. 데미안은 10살 무렵에 겪은 고민에서 출발해서 20살 청년이 되기까지의 고민과 방황을 다룬 성장 스토리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행복했던 밝은 세상에 대한 의심과 낯설고 거친 어두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그렸다. 어두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주인공 싱클레어에게 고뇌와 고통을 주었지만 결국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소설은 다른 성장 스토리와는 많은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제목이 주인공 싱클레어가 아닌 데미안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싱클레어가 아닌 데미안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싱클레어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데미안의 성장 이야기인 것이다. 소설 속 화자와 실질적인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점이 이 소설이 다른 성장 소설과 다른 점이면서 동시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역경을 극복하고 도달해야 할 모범적인 인물이다. 싱클레어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해야 할 처신의 모범 사례를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은 싱클레어가 새로운 인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 소설의 아이콘이 된 이유는 또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흔히 기성세대들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며 청소년들에게 기존 사회 질서와 관습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데미안의 주인공이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한 모습은 관습과 규범이 요구하는 모습과는 다르다. 낡은 것을 싫어하고 당연한 것처럼 강요되는 도덕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 청소년들이나 그 시절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공감을 이끌어낸다. 만약 싱클레어가 고민과 갈등 끝에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적합한 인물로 성장했다면 독자들은 이 소설에 그토록 열광하지 않을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다. 알은 곧 세상이다. 새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한 세상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데미안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성장이고, 이 말은 방황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데미안은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을 앞세운 저항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악의 유혹을 뿌리친 성장이 아니라 인간 속 악의 존재와 가치를 일부 포용한 성장을 제시한다. 헤세는 현실에서, 싱클레어는 소설 속에서. 헤세는 싱클레어라는 인물의 자기 모습을 투영했다. 싱클레어의 입을 빌어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싱클레어가 부유한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아녀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밝은 세상에서 나와 처음으로 만난 어두운 세상은 불량소년 무리의 우두머리인 프란츠 크로모다. 10살 무렵 싱클레어는 자신의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우두머리인 크로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지도 않은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악당 크로모는 이 거짓말을 빌미로 싱클레어의 악행을 고자질하겠다고 협박하여 싱클레어로부터 돈을 갈취한다. 크로모의 무리한 협박과 요구에 싱클레어는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난생 처음으로 세상은 마냥 밝은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던 싱클레어의 친구들은 일찌감치 크로모에게 붙어 그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 독자들은 이 과정에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잘해주고 친절을 베푼 사람을 더 쉽게 배신한다고 통찰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게 되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싱클레어는 이미 10살 때 경험한 것이다. 친한 친구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하는 싱클레어 앞에 데미안이 나타난다. 싱클레어를 고난에서 해방시켜준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성경에서 아벨을 살해한 악인 카인에 관해 전혀 다른 의견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카인을 살인자로 보지만 자신은 카인이 용기와 개성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표시를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두 도둑에 대해서도 데미안은 색다르게 해석한다. 예수 옆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도둑보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며 죽어간 도둑이야말로 자신의 길을 걸어간 개성 있는 카인의 후손이라는 견해였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고 앞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설정한다. 데미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악에 대한 숭상이 아니다. 데미안은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신 말고 다른 것으로도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은 모두 악마로 여겨지고 숨겨지며 뭉개진다고 지적한다. 헤세는 데미안의 입을 빌려 전쟁을 거치면서 극명하게 나타난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다. 전쟁은 나는 선이자 진리이며 상대는 악이자 거짓이라는 이분법에 따라서 발생한다.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느 한쪽만이 진리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에 반대하며 타인에 대한 관용으로 타인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메시지였다. 세상의 절반이 아니고 전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 데미안의 주제다. 데미안은 헤세의 자전적 요소가 강한 소설이다. 이 소설을 발표할 때 사용한 헤세의 필명이 싱클레어라는 점도 싱클레어가 헤세의 소설 속 분신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필명으로 발표한 데미안의 실제 저자가 헤세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인물이 헤세의 우울증을 치료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것도 이 소설이 헤세의 자전적 고백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데미안을 발표했을 때 헤세는 이미 40대에 접어든 중년이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 자신의 10대 때 감성을 현실감 있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그의 섬세하고 치밀한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껍질을 깨고 조우하는 세상. 데미안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한참이던 1916년에 써서 전쟁이 끝난 191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헤세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야만성, 사회 혼란, 인간성 상실에 대한 성찰을 책 안에 담았다. 헤세는 누구보다 구속과 관습에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헤세는 출판사와도 인쇄 문제로 잦은 충돌을 일으켰고 다른 출판사와 계약함으로써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그렇다고 헤세가 비정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다. 데미안을 유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헤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각자 특별함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인식했다. 세상사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와 삶이 무엇보다 소중한 문학적 자산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 소중한 하나뿐인 생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희생되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인간 부조리와 잔혹함을 탐구하려 끝없이 노력했고 그 성찰의 결과가 바로 데미안이다. 데미안은 그 유명세만큼 난해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종교적 담론이 자주 등장해서 이 소설을 읽으려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갖게 한다. 사실 헤세가 소설을 쓸 때 기독교적 세계관과 지식에 취약한 다른 문화권 독자를 배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양 문학에서 종교를 빼면 뭐가 남을까? 웬만한 서양 고전은 기독교적 색채가 배어 있다. 더구나 데미안에서 언급하는 종교적 담론은 종교를 뛰어넘어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데미안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창세기 정도는 읽어보는 게 좋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사실적으로 담아내면서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탁월한 솜씨로 엮어낸 소설을 읽는 것은 행운이다. 데미안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새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알에서 깨어나 만난 세상이 훨씬 더 넓고 아름다운 것처럼 데미안을 읽기 전에 나보다 읽고 난 후에 내가 좀 더 맑고 깊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인생의 고비를 건너고 난 헤세의 고백. 헤세가 태어난 작은 도시 칼프는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다. 헤세는 자신을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면서 큰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경험이 그의 상상력과 관찰력을 키워주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헤세를 신학교에 입학시켰으나 그는 시인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교과서를 팔아치운 돈으로 권총을 사는 등 신학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1년 뒤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후에 시계 공장에서 톱니바퀴를 닦는 일을 3년간 하다가 문학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1904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 향수로 작가적 명성을 얻고 9살 연상의 사진작가 마리아 베르누이와 결혼하여 한동안 행복한 시절을 보냈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녔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문학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 때문에 고국 독일에서 매국노로 낙인 찍혔다. 그래서 데미안을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다.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그가 왜 굳이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자신의 명성을 감추고 오직 작품성만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설이 있지만 역시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라는 대내외의 비난을 의식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면서 아내 베르누이는 심각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앓았고 헤세 자신도 심한 우울증 때문에 요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요양원에서 태어나고 자신의 지병과 환경을 둘러싼 심적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바로 데미안이다. 톨스토이가 나이 50을 기점으로 인생의 의미와 죽음을 다룬 또 다른 문학 세계로 나아간 것처럼 헤세도 우울증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내적 변화를 경험했으며 그 결과물이 데미안인 것이다. 톨스토이가 50에 회심을 했다면 헤세도 불혹을 넘어서 제2의 탄생을 했다. 데미안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헤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